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논문 컨설팅 전문기업 드림셀파의 윤선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시점이 많이 되신 것 같아서 데이터 모으는 방법, 또 데이터 모으는 과정의 설문지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정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설문지로 데이터를 받을 때 종이로 받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로 받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종이에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고 대상자들에게 나눠주고 받는 건데, 이제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은 구글 설문지 폼이나 네이버 설문지 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온라인에서 만든 다음에 그 URL 주소만 메일이나 이제 전화번호로 보내주고 온라인상에서 직접 설문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편하냐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더더군다나 지금 언택트 지금 상황이라 온라인 설문을 받는 게 훨씬 편하실 텐데, 온라인 설문을 받기 위해서는 설문지 폼 만드는 건 뭐 그리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구글 설문지 만드는 방법이 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데, 이제 그 설문을 응답을 해주실 분들의 전화번호와 이제 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방법이라서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연구 대상에 따라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나 연구 대상인 분들에게 이제 뿌려서 답을 얻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연구 대상에 대해서, 설문 대상에 대해서 사실 이제 기업에게 맡겨서 데이터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여러 회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온라인 패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온라인 패널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여러분의 설문을 보내서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받아줄 수 있는지 하면 한 부당 얼마 정도의 아마 견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200분지 300분지에 따라서 견적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뭐 지금까지 연구를 해본 상황에서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받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패널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는 것도 여러분에게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노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간이라는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패널 회사에 돈을 내서 데이터를 받는 게 가능하다면 또 뭐 그것도 방법인데, 내가 모으려고 하는 연구 대상의 설문이 그 회사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참 이제 방법을 이제 각각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박사 논문을 쓸 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쪽으로 이제 받았는데, 제 연구 대상이 되는 이제 기업들은 SCM 관련해서 실행을 할 거나 할 예정이건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업 대상인 데다가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의 이제 기업들에게 답을 받아야 했고, 또 이걸 설문을 응답해 줄 대상 자체가 어떤 한 부서에서 이제 받기가 어려웠던 것이, 내용 자체가, 설문의 내용 자체가 여러 부서에 걸친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약간 위쪽에서 의사결정하는 내용과 관련된 게 있었기 때문에 직급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받아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온라인 뭐 패널을 이용할 수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연구 대상을 찾아내서 연구를 하는데, 내가 그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아름아름으로도 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일단
대상 리스트 회사를 쭉 추렸죠. 이제 신문에 나와 있는 주식 현황에 나와 있는 업종별로 회사 리스트를 쭉 뽑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홈페이지 일일이 들어가서 전화번호, 대표 전화번호를 일일이 다 서치를 했고요. 그 서치한 전화번호를 놓고 제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한 명 고용을 해가지고 일일이 연구의 취지를 전화로 다 설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줄 수 있는지, 응답을 해주셨을 때 어떤 선물을 드리는지까지 다 설명을 해서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업체의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하나씩 컨택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받으니까 이제 기간이 저는 한 2달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도 아르바이트 학생 비용, 그 다음에 선물 비용,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수를 많이 확보하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100여 개 정도만 확보했지만,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데이터를 모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것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겪을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아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뿌려서 내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아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온라인 패널 업체에 의뢰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컨택 포인트를 찾아서 오프라인으로 컨택 포인트를 찾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컨택해서 데이터를 얻을 것인지,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계도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명드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설문 문항의 구성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연구하려고 하는 변수에 대한 척도들을 구성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 추리고 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그 전에 많이 알려드렸는데, 기본적인 내 데이터를 받아서 응답해주는 사람들의 기본 인구통계학적인 어떤 변수라고 얘기하는 그 기본 사항에 대한 문항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떤 문항들로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도 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활용을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추가 분석, 그러니까 본 분석에 대한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이외에 추가 분석에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변수가 조절 변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넣겠다는 생각을 미리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는 내 연구가 개인 대상의 연구냐 조직 대상의 연구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 대상의 연구일 때는 그 개인에게 알아봐야 할 내용들로 구성이 되죠. 가장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인 변수가 성별, 나이, 소득 수준, 직업, 연령 등등일 거예요. 어떤 경험 유무, 취미, 이제 내 연구의 포인트에 따라서 넣어야 되는 변수들의 성격들이 있는데,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는 그 안에 인구통계학적인 변수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 응답을 해주고 있는 개인 특성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지금 그 개인이 속한 조직의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 특성 변수와 조직 변수 특성을 잘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개인 특성 변수, 보통 조직 연구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학교를 대상으로 하든 내가 공무원 조직을 대상으로 하든 조직 단위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기업 단위를 대상으로 했다고 할 때 그 기업에 속한 조직원 한 사람에게 받은 데이터가 1개지, 같은 조직에서 10사람한테 데이터를 받으면 10개 데이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합쳐져서 1개 데이터로밖에 활용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직 단위로 연구를 하실 때는 그 조직의 데이터는, 한 조직에서는 1개 데이터를 받아서 1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래서 개인 특성 변수로는 연령, 근속 연수, 그 다음에
직급,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나이,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런 정도에 해당될 수 있겠고, 조직 변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속한 그 기업의 업종, 그 다음에 그 기업의 그 연한, 그 다음에 매출 규모, 그 다음에 근로자 수, 이런 게 다 이제 규모와 관련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유통 방향에 있는 기업인지, 제조 방향에 있는 기업인지, 서플라이 체인상에서의 어떤 위치, 그 다음에 이런 등등의 이제 변수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들을 조사한 이제 여러 특징들을 넣었을 때 이 지금 데이터, 이 문항들의 용도는 이제 첫 번째는 내가 모은 데이터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구성도로 되어 있는지, 연령이나 성별이나 근속연수나 아니면 회사의 업종이나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 연구를 하는 변수들에 대한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규모에 따라 이 변수의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업종에 따라 이 변수의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하고 추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연구 모형을 그룹 간의 관계에 대한 베타의 차이를 통해서 조절 변수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조절 변수로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는 내 데이터를 응답해 준 사람의 기본 정보, 그 다음에 변수로서의 추가 분석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대답을 해준 사람 중에서 걸러야 될 데이터를 주는 정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응답, 그러니까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사원급에서 1, 2년 정도밖에 근속연수가 안 된 사람이 답을 해주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분에게 답을 제가 받았다. 그러면 이분의 설문지,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설문 문항에 답을 해줄 때 본인이 모르는 얘기를 그 조직 안에서 그걸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봐서 성의껏 답을 해준 거면 제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알지도 못하는 수준에 있으면서 설문지를 받고 아무렇게나 체크를 해서 왔으면 이것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나요? 데이터로 들어갔을 때 전체 내용을 흐릿하게 할 수 있는 문제 요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요지가 있는 설문지는 다시 검토해서 빼야 되는 건지 넣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통해서 내 설문 문항에 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답을 했는지를 체크해서 그 사람의 설문지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걸러내기 위한 용도로도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가 단순히 내 연구에 답을 한 어떤 배경에 대한 정보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또 추가 분석의 어떤 변수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걸러야 된 설문지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의도까지 가지고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매우 유용한 어떤 정보로서 역할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를 추리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대충 기존 연구를 베껴서 넣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고민을 조금 더 하시고 내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더 고민하시고 조금 더 잘 이제 만드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로서 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설문지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과 설문지 안에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